안녕하세요. 저는 45살 만두 찐빵집을 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 이뻐다. 원래 가구 만드는 공장에 다녔으나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만두었고 먹고 살기 빡빡하던 터라 고향에 와서 옛날 저희 아버지가 사뒀던 조그만 터에 만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전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아내 나이 25살이었을 거예요. 궁합도 안 본다던 4살 차이라 주위 사람들은 보기 좋은 한 쌍이라며 저희의 만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서 살았고 양가 부모님 성격이 서로 합이 잘 맞기도 해 자주 만나 정을 돈독하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집에 자주 가서 암묵적인 예비 사위로서 환영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혜정이 누나 있어요? 요즘처럼 아파트가 없는 시골 동네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단독주택이라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다 들리고는 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성가신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옆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매번 제 집 드나들듯 오는 10살짜리 옆집 꼬맹이의 문 두드림에 곁에 있던 장모님과 아내는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민이 꼬맹이 가명입니다. 왔구나. 혜정이 누나 안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과일 먹자. 라고 하니 동네 꼬맹이 환하게 웃고는 안에 들어와서 반갑게 누나하고 말하며 제 아내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제 아내는 귀엽다는 듯 꼬맹이를 안아주며 토닥거려 주었고 순간 제가 아내 옆에 있는 걸 안 꼬맹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제 아내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에는 깜찍하기도 했고 귀엽기도 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장난스럽게 꼬맹이 머리를 콕콕 찌르며 얌마 너 아저씨한테는 인사도 안 하냐? 너한테는 그저 혜정이 누나 밖에는 안 보이지? 나한테도 잘 보여야지 누나랑 계속 친하게 지내게 해준다. 라고 했더니만 꼬맹이는 눈이 빽쭉 올라가며 저를 마치 천하의 원수 보듯이 노려보면서 혜정이 누나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어른 되면 아저씨보다 훨씬 키도 크고 멋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저 아저씨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제게 사랑의 연정마냥 건방지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아내려는 꼬맹이. 아내는 꼬맹이의 입에 사과 하나를 물려주면서 귀엽게 쓰담쓰담 해주더라고요. 라고 제게 사랑의 연정마냥 건방지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아내려는 꼬맹이. 아내는 꼬맹이의 입에 사과 하나를 물려주면서 귀엽게 쓰담쓰담 해주더라고요. 그래. 이 다음에 재민이 어른 되고 키 아저씨만큼 커지면 누나랑 결혼하자. 그러려면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자라야 돼. 알겠지? 너희 엄마가 맨날 밥 안 먹고 도망간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자, 재민이 누나랑 약속. 하고 아내가 손가락을 내미니 꼬맹이는 시익 웃으며 아내에게 손가락을 걸고 기세등등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소롭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쳐다보았는데 장모님은 웃겨 죽겠다는 듯 배를 잡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네요. 저도 그런 동네 꼬맹이가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지만 아내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던 제 시간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저희 사이에 끼는 꼬맹이를 데리고 다니며 축구며 철봉 매달리기며 놀아주었는데 제게 지지 않으려는 듯 죽기 살기로 덤비는 꼬맹이를 제가 가볍게 이겨주니 항상 울상이 돼가지고서는 저를 노려보았죠. 아내가 꼬맹이를 달래면서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슨 애하고 놀이를 하면서 꼭 이기려고 해. 자기도 진짜 못 말린다. 정말. 승부는 승부니까. 봤지 꼬맹이. 너는 아저씨한테 안 돼. 우유나 더 먹고 와서 아저씨한테 덤벼라. 라고 낄낄거리며 놀리고는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어요. 꼬맹이가 저를 향해 아내를 향해 어떤 맘을 품었는지를요. 시간이 좀 흐르자 양가 집안 사이에는 진지하게 저희의 결혼 이야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어요. 꼬맹이가 저를 향해 아내를 향해 어떤 맘을 품었는지를요. 시간이 좀 흐르자 양가 집안 사이에는 진지하게 저희의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상견례를 따로 할 것도 없이 저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누구보다 예쁜 신부가 되고 싶다던 아내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장을 잡아 제일 비싼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진행했어요. 어차피 동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라 제일 괜찮고 좋다 해도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했으니 아내의 바람대로 저도 다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며칠 전날 꼬맹이한테도 우리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지 청첩장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충격적인 얼굴을 하며 아내에게 안겨 졸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나, 거짓말이지? 저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아니지?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어른 되면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응, 누나, 나 기다려주기로 약속했으면서 왜 저 아저씨랑 결혼해?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저 아저씨보다 더 멋있어져서 누나 행복하게 해줄 건데.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누나 내가 금방 어른 되긴. 누나, 하고 가당차는 말로 결혼 며칠 남겨둔 아내에게 무작정 조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미안해 재민아, 누나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저씨거든.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하지만 재민이가 나중에 이 다음에 크면 누나보다 더 예쁘고 재민이한테 어울리는 사람 나타날 거야. 그땐 누나가 늙어서 아줌마 되고 못생겨질 테니까 나중에 재민이는 예쁘고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 알았지? 싫어.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난 누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 말이야. 저 아저씨랑 결혼하지 마 누나. 나랑 결혼해 응. 나 누나 없으면 안 돼. 누나는 내 여자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맹이인 주제에 어디서 어른들이 보는 연속극을 많이 봤는지 별 얘기를 다 하니까 이걸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 역시 안 좋은 마음으로 꼬맹이를 보는데 꼬맹이 역시 지금 자기의 힘으로는 어쩌질 못할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았던지 꼬맹이는 저를 잇는 힘껏 밀치곤 분풀이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고 내지르고는 어딘가로 뛰쳐나가 버렸네요. 저도 괜히 어린아이 맘에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아내에게 나도 끝까지 제가 저럴 줄 알았나? 뭐 그러다가 말 줄 알았지. 하여튼 요즘 애들 너무 조숙해서 탈이야. 암튼 재민이한테 좀 미안하긴 하네. 라고 말을 주고받고는 대수롭지 않게 꼬맹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만인의 축복 아래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꼬맹이 부모님들과 꼬맹이도 참석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서는 아내의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고 또 울더라고요. 흡사 정말로 자기 여자를 제게 뺏긴 것 같은 실현당한 남자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집 근처에다 신혼집을 잡고 깨볶는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생님이었던 꼬맹이 아버지는 다른 지역 학교에 발령받아 전근을 가게 되었고 덩달아 꼬맹이도 옆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그 후로 꼬맹이 소식은 알 수 없었고 저희는 꼬맹이의 존재조차 까맣게 잃어버린 채 10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냈고 사이에 애 낳고 돈 벌며 생활하기에 바빴습니다. 슬아의 아이는 아들 하나였고 아내는 혼자는 외롭다며 둘을 낳고 싶어 했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져 벌이가 시원치 않게 되어 이세는 하나로 마무리 지어졌네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바로 가져서 제 아들도 9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만두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냥저냥 먹고 살았는데 아내는 원래 꿈꿨던 다른 삶에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만두 가게에 찾아온 젊은 손님, 삐까뻔쩍한 차를 끌고 나타나 선글라스를 멋스럽게 낀 어느 키 큰 남자가 내렸는데 저와 아내에게 만두랑 찐빵 적당히 섞어서 5인분만 포장해 달라더군요. 아내가 빠른 손으로 용기에 담아 봉지에 넣어 손님에게 전해주었는데 혜정이 누나 맞죠? 저 옛날 누나 옆집에 살았던 재민이에요. 벌써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혹시 저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와 아내는 어른이 된 꼬맹이를 넉넉히 보면서 어린 꼬맹이였던 시절을 떠올리고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재민아, 너 진짜 재민이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었네. 키도 쬐끔했는데 지금은 누나보다 훨씬 커져버렸어.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저야 잘 지내죠.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방학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랬구나. 암튼 너무 반갑다. 아니, 근데 대학생인데 무슨 이런 삐까뻔쩍한 차를 끌고 다녀? 이거 외제차 같은데?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운 좋게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어서 중고로 한 대 샀어요. 요즘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거든요. 아저씨도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기만 했는데 아내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어휴, 이 이는 주식에 주자도 몰라. 그저 안정적인 것만 찾아서 적금 예금 이런 것만 하지. 그러니까 큰돈도 못 만지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야. 도무지 남자다운 배포가 없다니깐 라고 한마디 했고 꼬맹이 어색하게 웃고는 나중에 한번 식사나 같이 하자며 본인 연락처를 아내에게 주고서는 외제차를 타고 가버렸네요.
도무지 남자다운 배포가 없다니깐 라고 한마디 했고 꼬맹이 어색하게 웃고는 나중에 한번 식사나 같이 하자며 본인 연락처를 아내에게 주고서는 외제차를 타고 가버렸네요. 아내가 얼마나 황송해하며 연락처를 받았는지 꼬맹이가 사라진 길을 한없이 보더라고요. 속에서 슬슬 열불이 난 저는 그렇게 좋냐며 한마디 하자 아내는 아닌 척하며 좋긴 뭘 좋아 키만 컸지 여전히 내 눈엔 꼬맹이인데 아휴 근데 진짜 잘 자랐긴 했다. 쬐깐한 꼬맹이 티 다 벗고 남자답고 멋있어졌어. 게다가 능력도 좋아서 대학생인데도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자기도 주식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때? 많이 번 사람도 집도 사고 한다더라. 난 주식 안 해. 1억 천금 노리고 그런 거 탐부로 했다가 길거리에 나앉거나 한강 가야 되는 거 몰라? 사람이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어야지.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는 혀를 끌틀 차며 한심한 듯 저를 바라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만두를 찜기에 넣더라고요. 그 이후로 꼬맹이는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추억 때문에 몇 번 아내를 내어줬는데 계속 허구한 날 찾아오니 저도 날이 서더라고요. 아내는 그냥 꼬맹이라고 했지만 제 눈엔 20살 된 어엿한 청년이었거든요. 제 아들에게도 인사를 하는데 제 아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지 해외여행 갔다가 사왔다던 사탕이랑 과자 같은 것을 꾸러미로 주면서 잘 지내려 하는 게 보여서 더 짜증이 났습니다. 순수한 제 아들은 키다리 형이라며 참 좋아했네요. 꼬맹이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흐뭇하게 봤던 아내는 어느샌가 점점 만두가게에서 자리를 비워가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는 항상 아들과 함께 꼬맹이 녀석과 드라이브를 즐기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 들어온 아내와 아들에게 한마디 했네요.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녀석이랑 쏘다녀? 저 녀석만 오면 맨날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는데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설마 바람펴. 해끌망측한 소리 좀 하지마. 재민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쟤 태어나서 똥기저귀 차고 다닐 적부터 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남자가 돼? 나랑 단둘이 재민이랑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같이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평생에 저런 멋진 차로 마누라 드라이브 한번 못 시켜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차가 굴러다니면 되지 멋진 차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진짜 별 놈이 와서 남의 가정 불화나 일으키고 어유 어릴 적부터 그렇게 거슬리더니 어른이 돼서도 어째 재수가 없냐 라고 얘기를 뱉으니 아내가 눈을 흘겼습니다.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 실은 아내는 그냥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재민이처럼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며 투자 강연하고 뭐고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에서 100만원 정도 뺀 걸로 꼬맹이가 일러준 대로 투자를 하니 한 달 만에 350만원이 됐다며 제게 자랑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처음엔 어떻게 100만원이 350만원이 됐냐며 이제 곧 원금까지 다 잃을 거라고 비꼬며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꼬맹이랑 붙어다니면서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했고 350만원은 이익고 1000만원 가까이 만들어 수익을 보게 되었네요. 100만원이 2달 만에 1000만원이 되니 아내는 꼬맹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저도 막상 돈을 아내가 그렇게 벌어다 주니 마냥 그 놈이랑 같이 붙어다닌다고 뭐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게 실수라면 실수였겠지요. 돈을 벌면서 아내의 차림새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생 비싼 명품 하나 걸치지 못한 여편네가 부잣집 사모님 마냥 쫙 빼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곁에는 항상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엄한 소문마저 돌아들이 서로 붙어 다니느니 바람이 났다는 이별 민망한 소문이 돌아 절 미치게 만들었네요. 이제 그 놈이랑 그만 어울려 다니고 가게 일이나 봐.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났는 줄이나 내가 창피해서 우리 아들이랑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나더러 전에 쭈구리 생활로 돌아가라고? 난 절대 싫어. 재민이 덕분에 돈도 쉽게 벌고 당신이 못해준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음 그냥 눈 딱 감고 10년 기다려서 재민이랑 결혼하는 건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처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처량 같은 소리 한다. 당신은 우량이지. 거울 안 봐. 새파랗게 젊은 놈이 다 늙은 당신이 좋대. 당신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주위에 득실득실 거릴 텐데 참 당신이 눈에 차기도 하겠다. 그러자 아내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모르나 본데. 재민이 첫사랑이 나라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했어. 내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걔가 날 달고 다니겠어? 어쩜 남편이 돼서 아내를 저렇게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일까?
하며 서러운 듯 집을 뛰쳐나갔는데 참 저 여편네를 잡아서 묶어둘 수도 없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갓집에도 가보고 동네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한테 수소문해서 아내를 찾아도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짐작 가는 데는 그럼 하나인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내는 동네 꼬맹이라며 남자 취급도 안 한다 했지만 분명히 남자 성인으로서 20살 허우대 멀쩡한 녀석이고 거기다 희어멀건한 곱상한 외모에 키도 크니 어릴 적처럼 들이대고 작정하고 꼬시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어떻게든 아내와 그 녀석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아들의 입에서 단서될 만한 것을 찾았고 행당동에 있는 어느 건물을 기억해서 근처를 헤매다가 근방에서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놈의 차량이었어요. 저는 그놈이 들어간 주차장 오피스텔을 보았고 있는 힘껏 달려 주차장으로 냅다 달려가 그것들이 내리는 걸 똑똑하게 봤습니다. 아내와 그 놈이 차에서 내리는데 얼씨구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다정한 연인 마냥 서로 허리를 감고 나오는데 뽀뽀를 하질 않나 닭살 돋는 장난질을 치질 않나. 이럴 수가 똥기저기 차고 다닐 때부터 봤다 하며 남자 취급도 안 한다 할 땐 언제고. 딱 봐도 심상찮은 사이가 아니더군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며 차마 앞에 있는 광경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맞는 배신감이라니. 설마 했는데 투자 어쩌고 빌미로 둘이 붙어 다니다가 붙어 먹었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들을 처단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파렴치한 것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걸 확인한 저는 10층에 있는 호수들을 뒤져 우편물들을 확인했고 다행히 제민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우편물이 나오는 순간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두근두근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배를 눌렀어요. 마스크를 써서 제 얼굴을 못 알아본 상간남은 피자 배달 왔다는 제 말에 주문한 적 없다 했다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계속 치근덕거리자 결국 문을 열었고 믿을 수 없는 둘의 가운 차림에 저는 꼭지가 돌아 상간남을 밀쳐 온 힘을 다해 후두려 패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절 다짜고짜 말리는데 기어코 상간남 앞을 막아 대신 제 주먹을 맞는 아내 역시 배는 게 없었는지 악을 바락바락 쓰며 진심을 토해내더군요. 죽어도 이젠 당신에게 못 돌아가니깐 우리 당장에 갈라서 양육권이고 재산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이혼하자고. 뭐? 이 여편네가 실성 사이다를 마셨나? 이딴 놈한테 눈이 멀어서 자식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겨치겠다고? 너 얘가 누군 줄이나. 아, 너랑 15살이나 차이 나는 아직 새파랗게 어린 애송이야. 젖비린내 갓벗은 놈을 남자로 보겠다고? 이 놈도 오기로 지금 일감정에 착각하는 거지. 넌 결국 버림받을 거라고. 라고 하니 꼬맹이 상간남은 아내 앞으로 다가서더니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 혜정이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 줄 알아? 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감정이라고. 내 여자 뺏은 건 당신이야. 행복하게도 못해줄 내 여자 뺏어서 고생만 시키고 양심도 없어. 우리 서로 마음 확인했고 사이 맞춰 동거한 지도 꽤 됐으니까 당신이 물러나. 이런 브라질, 야, 이 도그 베이비야. 상간남 주제에 어따 대고 멍멍이 소리를 정성껏 짓거려. 벼르던 찰나 잘 걸렸다. 관절 준비나 해라. 이 도그버드야. 저는 그 예전부터 맺힌 한을 실어 상간남을 향해 달려들었고 서로에게 한참을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아내가 경찰을 불러 쌍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을 모시기고 그 길로 달려가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바람사실에 대해 터뜨려 버렸고 특히나 처갓집은 아내의 상간남의 정체에 대해 기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미안하다고 하시곤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만 상간남한테 정신이 이탈해버린 아내를 처갓집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요? 심정 같아선 그것들 개망신을 시켜놓고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명색이의 엄마인지라 애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자칫하면 명예훼손죄로 엮고서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괜히 빌미를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 재산과 아이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잃었지만 텅텅 비어있던 통장 잔고는 채워졌네요. 그저 엄마 없이 살아갈 제 아들만 불쌍해서 이혼 후 한바탕 서러움에 눈물을 쏟다가 마음 굳게 다짐하고 악착같이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이상하게도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쑥쑥 모이더라고요. 여태 매출 관리는 아내의 담당이었는데 야금야금 빼돌린 돈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그쪽 옛날 처갓집 동네에서 흘러들었는데 옛날 와이프가 그 청년이랑 결혼하려 했다가 부모 반대로 못하게 해서 그냥 살림만 차려 살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녀석이 지 또래의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게 되면서 이게 쫑이 났다 하는 거야. 으휴, 어린 남자 좋다 해서 가정 다 깨버리고 가더니만 결국 버림받고 처갓집으로 왔다 하는데 괘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애엄마니 뜻 있으면 가보던지 라고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밑도 따질 것도 없이 말 같자는 소리 하실 거면 만두 안 판다고 대뜸 화를 내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토사구팽 당한 처지라 애핑계 대고 집에 찾아올까 싶어 저희 집에도 아들에게도 단단히 말해놓았지만 꼬레의 양심 한 귀퉁이는 남아있어 감히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아니면 재민인지 뭔지 아직 그놈을 못 잊어 미련을 갖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뭐 어쨌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이후론 전 아들 근처에 젊은 여자든 나이든 여자든 항상 경계심을 갖고 곁에 두지 않네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여자 조심하라는 말을 달고 사는 애비 심정이 이해가 되려나요? 암튼 기가 막힌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배우자 주변의 이성 조심하세요. 전 늘 생각이 드는 게 왜 국가에서 간통죄를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동물의 왕국이 돼가는 거 아닌가요? 새로 법이 제정되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바람피는 것들은 싸그리 모아 처단됐으면 좋겠습니다.